가슴 근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근육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부채 중에 접이식 부채처럼 생겼는데 중간에 한번 꼬여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다가 다시 펼쳐지는 형태인데 얘가 왜 이러냐면 팔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을 때 얘가 형태가 꼬여 있고 팔이 위로 올라가면 꼬인 게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팔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는 무조건 가슴 근육은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부분에서 얘네가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근육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이식 부채 요 만나는 지점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 이제 체지방량이 많이 낮고 근육량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근육이 좀 수축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이렇게 아예 보이는 거예요. 꼬여 있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 겨드랑이 부분을 기준으로 근육이 모여 있는 건 팔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근육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근육을 그릴 때는 우리가 구역을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윗가슴, 중간가슴, 밑가슴. 실제 근육은 엄청나게 무수한 결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편의상 갈래를 세 개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릴 때는요, 겨드랑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꼬여 있는 상태는. 왜냐면 한 곳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윗가슴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쪽 가슴이 위로 올라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형태를 잡아봅시다. 원본 위에 가슴뼈를 먼저 잡아보세요. 가슴뼈는 이렇게 평평한 형태인데 근육이 이만큼 다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선만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치는 복근 첫 번째 조각의 한 절반쯤까지 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개의 구역을 잡습니다. 윗가슴은 쇄골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가슴은 가슴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가슴은 갈비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벌려져 있는 디귿자. 사람마다 조금 형태는 달라요. 좀 더 날렵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U자형, 뭐 디귿자형, 뭐 W형, 뭐 이렇게 좀 분류를 하기는 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가 근육은 편의상 직선형으로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입체감이 있는 곡선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는 크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윗가슴, 중간가슴, 밑가슴. 그리고 꼬여있는 앞뒤 관계는 윗가슴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 중간가슴, 그 다음 밑가슴입니다. 앞뒤 관계는. 그래서 윗가슴의 아래로 중간가슴이 들어가고 중간가슴의 아래로 밑가슴이 들어가는 요런 접이식 부채를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가슴 근육입니다. 그 옆에 것도 봅시다. 겨드랑이 부분을 기준으로 가슴뼈, 명치, 윗가슴, 중간가슴, 밑가슴에서 겨드랑이로 쏙 들어오는 형태. 요 뒷부분은 어차피 어깨 근육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근육을 좀 형태를 잡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가슴 근육이 풀려 있는 상태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가슴 근육은 꼬여 있을 때는 팔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라 했어요. 근데 팔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꼬여 있는 게 풀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슴 근육이 풀리면요, 쇄골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가슴 근육이 쇄골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형태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 가슴뼈만 보이고 쇄골은 가슴에 가려지고, 이쪽은 팔을 내리고 있으니까 쇄골이 보이죠. 이쪽은 팔을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를 완전 오픈시켰어가지고 안 보이죠, 쇄골이.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면 가슴 근육이 꼬여있던 게 풀리면서 이렇게 가슴 근육이 위로 솟기 때문에 쇄골뼈가 가려져서 이제 시작점 정도만 보이거나 혹은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팔이 올라갈 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미지를 보시면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손등이 앞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어깨 위로 올리려고 하면요. 팔꿈치가 어깨 위로 안 올라갑니다. 손등이 앞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깨뼈랑 날개뼈가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회전을 해야 됩니다. 어깨가. 그래서 요 밑에 이미지처럼 손 바닥이 앞을 바라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겨드랑이가 오픈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만세가 잘 되죠. 그냥 쉽게. 그래서 무조건 팔꿈치는요.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겨드랑이를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깨 근육이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던 요 어깨 근육이 뒤로 돌아가면서 조금만 보이게 되는데 이건 이따가 어깨 근육 볼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겨드랑이가 오픈이 되면은 가슴 근육은 꼬여 있는 게 풀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겨드랑이가 닫혀 있는 상태일 때는 가슴 근육은 꼬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확인할 거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높거나 혹은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는지 더 높이 있죠. 그러면 겨드랑이가 오픈되는지 확인을 하고 오픈이 됐죠. 그러면 가슴 근육은 지금 풀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잡는 건 귀에서 턱 라인, 가슴뼈, 그리고 쇄골을 잡는데 쇄골이 가슴 근육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뼈가 명치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꼬인 부분이 풀리면서 윗가슴이 중간 가슴에 많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향할 때는요 윗가슴이 넓게 보여요. 근데 위로 향할 때는 이제 밑가슴이랑 중간 가슴이 더 넓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체를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제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구를 내려다보면은 몬스터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구를 내려다보면은 파란 면이 이렇게 넓게 보이겠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은 빨간 면이 이렇게 넓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제 윗면이 많이 보일 텐데 팔이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을 때는 밑면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림자를 잘 보세요. 그림자가 탁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가슴뼈가 딱 끝나기 때문에 바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엄청 선명한데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슴뼈인 거예요. 가슴뼈가 끝나는 지점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쏙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를 명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슴뼈가 끝나는 거. 그래서 뼈가 보호하지 못하는 심장이랑 가장 가까운 부위가 명치잖아요. 맞으면은 숨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급소다. 가슴 근육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윗가슴은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고 중간 가슴이랑 밑가슴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중간 가슴이랑 밑가슴을 여기 겨드랑이 부분으로 보내줄 겁니다. 여기입니다. 겨드랑이 쏙 들어간 부분. 여기로 중간 가슴이 쭉 올라옵니다. 그 쇄골이 가려진 라인을 보면서 각도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꼬여있지 않습니다. 나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가슴으로. 쭉 펼쳐지다가 얘가 아래쪽에서는 살짝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살짝 꼬여서 이런 식으로 여기만 살짝 꼬여 있어요. 접이식 부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꼬여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펼쳐진 상태의 가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근육을 좀 볼 건데요. 어깨 근육은 삼각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어깨 근육도 가슴 근육처럼 3개의 부위로 나눕니다. 쇄골이랑 날개뼈가 있는데 요 날개뼈와 쇄골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를 측면부 삼각근이라고 보고요. 쇄골에서 출발하는 애를 전면부 삼각근, 날개뼈에서 출발하는 애를 후면부 삼각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그래서 약간 하트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어깨 근육은.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전면부와 측면부가 보이고 뒤에서 볼 때는 후면부와 측면부가 보이는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이제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볼 때는 그래서 반쪽짜리 하트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느낌. 나머지 반쪽이 사라진 반쪽짜리 하트 모양으로 보이고 요 어깨 근육은요 우리가 그 흔히 팔에 내 알통 좀 봐 할 때 이두근에 힘을 주거든요. 그 바로 옆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이두근의 바로 옆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슴 근육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가슴 근육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어깨 근육이 얘를 이렇게 감싸면서 가슴 근육에 꼬여 있는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출발하는 지점은 앞에서는 전면부랑 측면부만 보인다고 했죠. 측면부의 출발은 요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에서 이제 측면부가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얘가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이두근 있죠. 요 이두근의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오면 됩니다. 요 안쪽에서는요 승모근 있죠. 승모근이 마치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내려오면은 거기가 전면부 삼각근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이제 삼각근 공간으로 봐주시면 되고, 근육 자체는 이런 식으로 결이 있고, 근데 근육과 근육 사이에 남는 공간에는 그냥 피부가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근육을 그리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피부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냥 형태를 잡아주면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쪽에 아주 살짝이지만 후면부 삼각근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두근 옆에 삼각근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내회전하면 내회전할수록 요 뒤쪽에 후면부가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처럼 몸 자체가 아예 반측면이다. 그러면 후면부가 더 많이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 그래서 삼각근의 이 세 개의 덩어리는 팔의 각도,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다 보일 수도 있고, 하나만 보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체는 딱딱한 어떤 피규어 같은 게 아니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단단해졌다가 어, 유연해졌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변화하는 형태.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확한 형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 근육 앞에서 본 형태 좀 찾아보았습니다. 뒤로 넘어간 어깨 근육도 좀 보자면은 얘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겨드랑이가 오픈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깨가 뼈가 아예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근육도 같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이두근의 바깥쪽에 가서 붙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삼각근의 형태는 뒤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면적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약간 가슴 근육이랑 어깨 근육은요, 좀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면 좋은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냐면요. 미식축구 어깨 보호구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가슴에서 어깨까지를 표방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형태를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인체는 다 막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릴 때부터 기억할 때부터 두세 개씩 묶어서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 사이에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비이커에다가 모래를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래는 빈 공간이 없어요.
근데 돌을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왜냐면 얘는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근육과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자도 되게 깊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슴과 가슴 사이에도 이렇게 깊게 쏙 들어가고요. 가슴과 가슴뼈 사이에서도 쏙 들어가고, 가슴과 어깨 사이에서도 쏙 들어가고, 뭐 흉쇄 유돌근 사이에서도 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근육이 이제 사이즈가 크고 체지방량이 낮을수록 이런 근육과 근육 사이의 빈 공간들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시면은 되게 포인트 지점으로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은 많이 넘어가면요, 아예 뒤편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깨 근육의 형태는 이제 하트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온 건데 요만큼은 팔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보이는. 그래서 얘 같은 각도 보시면 어깨 근육이 아예 뒤로 돌아서 이쪽에서 보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차원 세계가 어렵습니다. 3차원 세계는 앞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냥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가려져 있는 게 비켜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보이게 된다는 거. 뒤로 아예 돌아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어깨 근육의 형태들도 잘 인식을 하면 좋겠죠. 뒷면으로 한번 와봅시다. 첫 번째로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극하근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날개뼈에서 어깨뼈로 직선으로 그냥 띡 그으면 돼요. 그래서 어깨뼈가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뼈에서 여기로 이렇게 그냥 온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해부도에서 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얘도 가슴 근육이랑 비슷하게 어깨 근육에 가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 근육부터 그린 다음에 얘는 나중에 붙이겠습니다. 어깨 근육은 이두근 옆에 가서 붙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이두근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서 볼 때 어깨 근육 삼각근은 앞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약간 태극무늬 같은 형태가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리고 후면부 삼각근이 조금 특이한데요. 후면부 삼각근은요, 전면부 삼각근처럼 바로 입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평평한 건 부분을 지나서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날개뼈에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평평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입체감이 이제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건에서, 좀 넓은 건에서 시작해서 입체감이 생기는 형태. 이해되시죠? 그래서 뒷면을 보면은 날개뼈는 여기에 있지만 입체감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요만큼은 건.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깨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덩어리를 3개로 나눠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3개인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달래의 근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글우글한 형태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묘사할 때도 다 묘사하면요 징그러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기만의 어떤 좀 규칙성이나 혹은 좀 덩어리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은 맞고 틀리고보다 호불호에 좀 더 가깝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예 현실과 똑같이 그려야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현실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작품 혹은 모델 혹은 작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를 보고 아 나는 이런 형태가 예쁘더라 멋있더라 그러면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래서 훨씬 자유도가 높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쏙 들어가는 게 극하근입니다. 어깨 근육은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중간,
그리고 뒤쪽 이렇게 이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쪽 전면 삼각근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측면은 옆면, 후면은 뒷면,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넓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극하근은 팔을 외회전시키는 근육인데, 외회전이 뭐냐면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팔꿈치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편한 자세로 있을 때. 근데 팔꿈치가 안쪽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제 외회전이에요. 팔꿈치가 안쪽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윗팔뼈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꿈치가 몸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요것도 봅시다. 이 친구는 이제 요 상태를 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팔이 회전을 하면서 어깨 근육이 뒤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어깨 근육이 덜 보이게 되고, 뒤에서는 더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삼각근의 모양은 하트 모양인데, 뒤에서 볼 때 겨드랑이가 오픈된 상태면 어깨 근육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선명한 하트 모양. 이 부분을 잘 찾으면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 이게 뭐냐면 날개뼈의 돌기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평소에는 되게 그냥 작아요. 이렇게 얇아요. 팔이 회전을 하면은, 팔이 위로 올라가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이제 넓게 보이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가 오픈될 때 쇄골과 날개뼈의 연결 부위가 넓게 보여진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각근이 하트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개뼈는 승모근 눌린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그려주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얘네가 직선이 아니고 막 이렇게 곡선이에요. 네, 그 뼈가 곡선인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뼈가 아니고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만든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많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근육이 둥글둥글하게 성장하니까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형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잘 관찰을 해보시고, 아, 여기에 뼈가 있기는 한데 주변에 있는 근육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네, 많이 침범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를 하나씩 잡아봅시다. 귀 밑에서 척추 잡고, 뒤통수에서 승모근의 중간에 마른 목골에 함몰된 건 부분, 승모근의 끝 지점은 마찬가지로 마른 목골의 건 부분.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약간 W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이 붙을 건데, 우선은 측면부는 요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요 직사각형 모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측면부, 쇄골에서부터 앞쪽에 붙은 게 전면부, 날개뼈에서부터 뒤쪽에 붙은 게 후면부인데, 후면부는 건 부분이 평평하게 오다가 중간쯤부터 입체감이 생긴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측면부,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그 밑에 쏙 들어가는 게 극하근입니다. 흉쇄요돌근은 뒤에서 볼 때는 시작점만 보이고 끝점은 안 보이고. 네, 이렇게 그래서 목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좀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하셔서 나머지 친구들도, 그리고 이렇게 반쪽만 그려본 애들도 다 그려볼 수 있겠죠.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 cugino